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국학원 광복우병연구소 학술이사로 있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올해는 충북의 독립운동가인 예관 신규수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충북 지역에서 예관 신규수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날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규수 선생님이 정말 그토록 바랬던 통일된, 독립된 우리 조국은 어떤 모습일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2년 9월 25일 날 선생님께서는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식사도 드시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면서 조용히 최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규 선생님께서는 정부 하면서 정말 애타게 임시정부의 단합과 완성을 유언으로 남기시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신규 선생님께서 25일간이나 단식을 하시고 서거하신 이유는 바로 임시정부의 단합을 위해서였습니다. 신규 선생님은 대한제국의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도 일제에서 강압적으로 군대 해산이 됐을 때 고급 장교였던 이 신규 선생님은 부하들을 이끌고 일본군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대군에 맞서기에는 총알이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총알이 떨어지면서 서소문 밖으로 후퇴를 하게 됐고 결국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라를 뺏기게 되자 1910년 8월 29일 신규 선생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그때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대종교의 홍합나철 선생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합나철 선생님의 영향을 짙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를 잃었을까? 왜 국권을 잃어야만 했을까? 깊은 통찰 끝에 깨닫게 됩니다. 양심을 잃어버렸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당군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바로 홍익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래로 우리나라는 군자국으로 불렸다. 해동승국으로 불렸다. 여러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홍익정신, 이화세기가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긴 역사를 이어오다가 양심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수치심마저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상해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2만 원, 지금 치면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털어서 그때 당시 독립운동의 불모지였던 상해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그렇게 양성된 사람을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에 보냈고 그 군관학교에 보냈던 사람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질 때 교관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중국의 신해혁명, 그 상해가 중국 땅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신해혁명을 도우면서 순원과 가깝게 됐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모든 발판을 닦으신 분이 바로 예관 신규수 선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임시정부 하면 상해를 떠오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불모지였습니다.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바랬던 조국은 어떤 조국이었는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구 쌤의 문화 강국, 신규 쌤이 양심이 살아있는 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에 반해서요, 정말 이렇게 신규 쌤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의 청년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신규 쌤을 구한 적도 있거든요. 왜? 그 정신은 세계인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홍익 정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여 그리고 9월 25일 서거 100주기를 맞이하여 신규수 선생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한 우리 조국, 정말 우리가 잘 건설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요. 감사합니다.